가난한 어린 시절에는 집에 물건이 많을수록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이나 피아노 같은 물건이 많이 있는 집이 잘 사는 집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우리가 겪었던 가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물건을 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소중한 물건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저마다 사연 없는 물건은 없다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물건을 버리려 하면 괜히 미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어느새 물건들이 창문을 가려 집안이 어두워질 때까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두면 의미 있는 물건도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나이 들기 전에 아까워도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물건들만 치워도 집안이 훨씬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추가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부터 버려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쉽게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늙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 고장난 세탁기입니다. 고장난 가전제품을 10년 넘게 방치하다가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다리미, 청소기, 세탁기, 밥솥과 같은 물건은 소모품으로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사용하면 고장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장난 제품을 불편하더라도 그냥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에너지의 흐름과 기가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두면 좋은 운이 막히거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장난 시계나 날짜가 지난 달력처럼 시간과 관련이 깊은 물건은 운이 정체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꼭 가전제품이 아니더라도 전구 담화가 나갔거나 문고리가 고장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장난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함으로써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늙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2번째, 녹이 쓴 우산입니다. 조금이라도 관리가 소홀하면 녹이 슬거나 이가 나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면도기나 비가 올 때 쓰는 우산처럼 습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물건들은 녹이 슬기 쉽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우리의 피부와 직접 닿기 때문에 하루빨리 버리지 않으면 위생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방치하고 잘못 사용하면 파상풍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슨 물건이나 깨진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정체된 기운을 유발하여 집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해치고 거주자의 건강과 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멋을 부린다고 그을음이나 낡은 느낌의 빈티지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체적인 인테리어 스타일이 아니라면 녹슨 물건이나 장식품은 굳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장난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녹슨 물건이나 깨진 물건은 집안의 좋은 에너지 흐름을 막아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늙기 전에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 3번째는 안 쓰는 운동기구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피가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고 침대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이처럼 모든 물건은 제각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건을 그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운동하기 위해 구매한 러닝머신과 같은 운동기구를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마치 소파를 옷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파는 앉거나 누워서 쉬려고 만들어진 물건인데 옷을 한 개에 두 개씩 쌓기 시작하면 그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소파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옷도 정리되지 않아 공간이 어지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리만 차지하고 방치된 운동기구들이 거실이나 안방에 있다면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큰 물건이 쌓여 있으면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먼지가 쌓여 가족 구성원 중 민감한 사람이 있다면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나눔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죽어있는 물건일지라도 다른 곳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건을 입양 보내는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는 물건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버려야 할 물건 네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입니다. 집집마다 서랍에는 먹다 남은 약들이 다 조금씩 있을 겁니다. 감기 걸렸을 때 처방받아 먹다가 나아서 남아있는 약도 있을 수 있고 연고 등 상비약 또는 영양제 등 다양한 약이 서랍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은 1년, 연고는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의 유통기한은 독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약의 성분이 변질되어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으려고 사놓은 약인데 오히려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약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나 연고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액상용품을 화장실에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의약 수거통이 있습니다. 버릴 약만 모아서 따로 봉지에 모아뒀다가 근처 약국에 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유통기간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는 오래된 약이 있다면 하루빨리 폐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려야 할 물건 다섯 번째는 안 신는 신발입니다. 신발을 사두고 나중에 신겠다고 마음먹지만 신발장에 넣어둔 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신발이나 옷, 차 등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나 자신의 일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버리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물건에 추억과 감정을 부여하게 되고 그것들을 버리면 마치 그때의 추억과 감정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발이나 옷은 유행이 지나 다시 신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정리해야 할 물건 중 하나입니다. 쓸모없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깔끔한 환경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은 과거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치우기는 귀찮지만 공간이 넓어지면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막상 버리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먼저 내가 소유한 물건을 유심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고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과거 추억 때문에 갖고 있는 물건은 아닌가? 둘째, 무엇 때문에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이 물건이 현재 나를 얼마나 설레게 하는가? 메모지에 직접 글을 써서 정리해보면 버릴 것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물건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입니다. 고장난 가전제품, 녹이 쓴 우산, 안 쓰는 운동기구,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방치된 신발입니다. 제 역할이 끝나 작동하지 않는 물건, 더 이상 설레지 않는 물건, 용도와 달리 쓰이고 있는 물건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쓰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펼치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 하나를 샀으면 하나는 반드시 버린다고 생각하고 항상 새 것이 들어올 자리를 한 칸씩 마련하세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버리고 나서 후회할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쓰던 물건을 버리기만 해도 다시 집안이 밝아지시는 걸 지금 당장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